지금 중국의 실업률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태입니다. 중국의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 청년들은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2025년 10월에 열렸던 공무원 시험에는 371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중국 실업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으로 구독자 1만 명이 모이면 제가 강화문에서 춤춰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7.3%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낮아진 건데요. 2025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18.9%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6.4%인 것을 고려한다면 3배 정도 높은 건데요. 당장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6.4%인데 이렇게 아우성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이 어느 정도로 고민에 빠졌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번이 역대 최고는 아닙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2023년 6월에 21.3%였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으니까요. 중국 정부가 통계 최적화를 이유로 발표를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2023년 12월부터 재개하긴 했지만요.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청년 실업률 자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이러한 청년 실업률 조작 의혹은 중국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베이징대 경제학과 장단당 교수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최고 46.5%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통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나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청년층 약 1600만 명을 실업률 집계에서 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해외경제연구기관이나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중국 정부의 경제 통계를 썩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기업들은요, 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코앞으로 오니까요,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사람들을 뽑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졸업생들은 기업에 취업하는 대신에 안전성을 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원 진학이죠. 아니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7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인데요. 2026년 대학원 입학시험 지원자 수는 343만 명으로 2024년 대비 45만 명이 감소하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대학원 시험 지원자 수를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낮은 급여와 근무 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지방직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하락한 한국의 공무원 시험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매년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채용하지 않으니까요, 대학 졸업생의 절반은 백수라는 말이 중국 내에서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 문제가 크다 보니까요, 중국 청년들은 식비 등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데 골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당국은 내수 살리기를 경제 최우선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당장 1,400원으로 두 끼를 먹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청년들의 불만은 점점 치솟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 유출을 위해서 K비자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국 내에서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나봐요. 현재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해외에서 인재를 유치한다고 중국 정부가 나서고 있으니까요. 중국 대학생들은 석사학위를 따도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경쟁을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가 또로 강화되면서 깊은 패배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정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데요. 이 분위기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996과 같은 혹독한 노동 문화를 풍자하는 표현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명문대를 나와도 현실에서 밀려난다는 의미의 985 폐기물 같은 표현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가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세대라고 인식하는 경향까지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조적 분위기가 단순한 유행어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업이 길어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청년층의 사기는 더욱 낮아지고, 이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 이후 국가 중심의 규범과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 청년들은 강한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국가의 비전을 배우며 자란 세대가 현실에서는 취업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안과 분노의 방향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이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제 환경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청년층의 국수주의적 사고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좌절이 외부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교 문제에 대한 강한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곤 하는데, 여기에는 청년층의 감정적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남중국해 문제나 대만 문제와 같이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한 이슈에서 청년층의 반응이 특히 강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이 지속될수록 이러한 급진적 정서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외교 정책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 불만이
여전히 외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실업 보험료율 한시 인하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28조 8천억 원 정도 줄였고요. 일자리 안정 보조금 4조 원과 취업 촉진 교육 지원금 3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하게끔 도와주곤 했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청년 실업률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로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가 평가하기에 중국 정부가 3년 동안 유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다들 아시겠지만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을이나 도시 전체를 봉쇄 조치를 하여 코로나19 자체가 다른 외부로 번지는 것을 막는 고강도 방역 정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국 기업의 치명타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요. 사회적 보호망이 없는 중소기업 400만 곳이 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도산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을 채용시킬 만한 기업들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2019년부터 중국은 대학생 모집 정원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생은 늘어났는데 기업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었는데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의 물가 지표는 이런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중국 경제를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다고 평가하면서요. 정부의 재정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전만큼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불만은 내부로 가는 것보다 외부로 갈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급진적 민족주의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이 흐름이 중국 외교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미국, 대만, 일본과 같은 주변국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청년층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교 문제를 중장년층이 이끌었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가 여론의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누적된 불안과 분노가 더해지면서 외부 갈등을 출구로 삼으려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청년들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 구조에서 찾기보다 외부 요인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정부가 관리하면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나 일본과의 갈등, 대만 통일 문제 같은 민감한 이슈는 청년층에게 집단적 에너지를 쏟아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격적인 표현이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서가 여론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내 여론이 격해질수록 외교적 유연성을 잃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청년들의 급한 감정이 정책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 강경파 여론이 폭발할 때마다 정부는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거나 외국 기업과 관련된 조처를 하는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동을 보여온 바가 있습니다. 사회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외부 갈등으로 이동하면 긴장이 커지고 외교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중국 청년 실업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